모비딕이 인간 세계를 비극으로 기본적으로 그린다면 똑같은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는 세계를 또 희극으로 그리는 그런 재미. 결국 인간의 어떤 특징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우영우를 빙자하여 고래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모비딕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고래잖아요. 실제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를 깨달을 때마다 고래가 나옵니다. 저도 고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 모비딕 제대로 읽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모비딕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모비딕의 이 제목을 좀 알려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모비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딕은 물건인데 남자의 그 물건을 가리키는 의미의 영어 단어거든요. 굳이 말하면 이제 큰 것 이런 것인데, 그래서 아마 번역이 될 때, 특히 일본 쪽이 번역이 될 때 이제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가 흰 고래, 흰 향유고래거든요. 그래서 백경이라 번역됐던 것 같고, 모비딕 버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번역가들이 번역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작가정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김석희 번역가 선생님이 번역한 버전입니다. 이 김석희 선생님이 이제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도 번역하시고 이제 한국의 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번역하신 번역계의 대가이신데요. 그래서 김석희 선생님이 드디어 번역하셨다면 저 모비딕 꼭 사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 버전이 가장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번역본을 고를 때 어떤 버전이 더 좋은가, 당연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좋을 테고요. 번역 때 한글 문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 흔적이 남은 번역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런 기본 조건이 비슷하다면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개의 번역 버전들을 놓고 동일한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런 거 아는 재미도 좋으시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 때 나왔던 번역문들을 읽으면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한자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현대말로 많이 바뀌거든요. 작품과 그 작가가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어 번역도 조금 고색창연한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재미들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비딕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이스마엘이라는 한 선원이 포경선을 타게 되고, 그 포경선의 선장인 에이허브라는 선장은 자기의 다리를 잘라먹은 고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쫓는 인물로 나옵니다. 결국은 복수심에 불탄 선장이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 배가 다 난파되고 모든 선원들이 다 죽습니다. 주인공 이스마엘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날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듯한, 이게 답니다. 리뷰를 보면 모비딕 줄거리 좀 요약해 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전들 중에서 읽기 힘든 고전들은 줄거리는 사실 간단한데 굉장히 두껍고 담고 있는 주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작품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전을 요구하는 거죠. 마음을 붙여야 됩니다. 정을 붙여야 되는데 그 정 붙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비딕 도전하기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장편 소설들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전 사전에 정보를 좀 얻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비딕이 나왔던 100몇십 년 전에 그때 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요약본에 보면 특히 어린이 버전이라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림도 있고 등장인물 이름도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읽고 머릿속에 넣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비딕은 더욱더 그런데요. 이 모비딕은 사실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텐데, 주인공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여기 피커드호의 선장인 에이허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이허브는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 왕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위기에 빠뜨렸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이 선장이 어떤 캐릭터인지 딱 알게 되죠. 이 주인공인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젊은 선원인데 첫 문장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기로 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구약 성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구약 성서가 결국 이제 인류가 이제 쭉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하나의 역사로 본다면 이스마엘은 다음 시대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비딕 관련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타벅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스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많이 나오실 텐데, 이 스타벅이라는 인물은 캐커드호의 1등 항해사이고 선장이 좀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라면 이 사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케그라는 이 작살잡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모비딕에서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포경선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흑인, 그 다음에 원주민, 인디언, 그 다음에 마오리족 이런 온갖 종족들이 다 포경선을 타거든요. 그리고 이 포경선이 돌아다니는 지역 자체도 거의 전 세계예요. 키케그라는 이 작살잡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키케그라는 인물은 이스마엘과 굉장히 우정을 쌓는 인물이고 나중에 이스마엘만 살아남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키케그가 만들어준 어떤 물건이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백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사실은 보통의 백인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고고한 존재로 나오고 문명 세계를 배우겠다고 본인이 백인 세계로 건너오지만 결국 깨닫는 것이 결국 자오선과 상관없이 세계는 다 사악하다.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교도로 살겠어 이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이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인물인데 그런 것들이 이 모비딕이 당시 백인 중심의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물들만 이해하고 나도 이 모비딕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려는가 딱 바로 감이 오시잖아요. 탐욕한 인간,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간, 다음 세대의 청년, 기독교 외의 세계들, 이교도들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이제 백인 기독교 중심의 미국 사회에 대해서 허먼 멜빌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비딕을 흔히 잘 모르면 백인들이 고래를 잡으러 가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소설인데 그것을 바다를 향해 하는 모험 소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모비딕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좀 진일보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 고전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가장 진일보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고전이 돼요. 오늘의 시각에서 고전이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깨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고전을 읽어보시면 고전을 훨씬 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비딕을 읽는 두 번째 팁은 바로 작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무위키만 쳐도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그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면서 고전을 읽으면 훨씬 더 재밌죠. 우리는 15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작가와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더 이해가 잘 되죠.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포경선의 선원으로 일을 했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전들을 보면 작가들이 자기 체험에서 오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습니다. 기본적 관찰을 많이 한 작가이고 그래서 이렇게 책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허먼 멜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전 작가들은 더 그래요. 지금은 현대사회니까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죠. 스토리를 읽는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상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설명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비딕도 보면 허먼 멜빌이 이제 포경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두껍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스토리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책 지칩니다. 요 허먼 멜빌이 모비딕이라는 소설 안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지식들, 그 시대에 대한 풍경들을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이 들어야지 이 자체가 소설이 왜 갑자기 뚝 끊기고 이스마일이 자기 얘기를 하다가 고래 얘기를 왜 한참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묘사를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고전소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모비딕은 특히나 그 재미가 큰 작품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는 책 읽을 결심이니까 이 벽돌 깨기를 한번 잠깐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눈이죠. 왜 고래 눈을 이렇게 표지에 썼느냐,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을 썼나, 소설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죠. 모비딕을 읽으면 여러분 차례가 있습니다. 저 사실 이 차례 없었으면 저 이거 읽기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영우 때문에 이 소설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래 얘기를 읽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고래 얘기가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례 보면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정직한 차례를 허먼 멜빌이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먼저 찾아서 읽으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된다, 소설이라고. 그 다음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책 처음에 가면 허먼 멜빌이 앞에 이제 고래의 어원에 대한 얘기 이만큼 넣어놨고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면 내 이름은 이스마일입니다가 나올 때까지 이만큼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2번 포기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여기 스킵해도 된다. 읽고 나중에 돌아와도 된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 인상적인 장면 몇 장면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비딕을 읽는 관점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케그가 한 말인데요. 세계는 자오선과 관계없이 어디나 사악하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이교도로 살다 죽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오선과 관계없이 어디나 사악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세계에도, 부유한 백인의 세계에도 사악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세계에도 사악하다, 순박한 원주민, 이런 것이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비딕이 인간 세계를 비극으로 기본적으로 그린다면, 똑같은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는 세계를 또 희극으로 그리는 그런 재미, 이런 거를 같이 겹쳐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서 제가 새삼 요 대목에 눈이 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좋아했던 대목은 변호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고래잡이에 대한 얘기를 이스마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래잡이를 존경하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작업이 기껏해야 일종의 도살업이고 그 일터는 온갖 더러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도살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존경하는 군대 사령관들도 도살자들이고 게다가 잔인하기로 이름 높은 도살자들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포경업을 다루는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소설을 좀 약간 어려워하거나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더러운 얘기를 책으로 읽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이 사는 세계라는 건 다 어떤 더러움 위에서 다 깨끗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일들이라는 건 누군가의 더러움에 좀 빚지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렇다면 그 더러운 일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제가 모비딕에서 느낀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네, 제가 모비딕에서 세 번째로 꼽는 장면은 스타벅이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사흘째 되는 날이라도 단념하기에 늦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모비딕은 당신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비딕을 미친 듯이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장 에이헤브가 이제 모비딕을 마지막으로 쫓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선원들이고 배고 다 엉망진창이 될 때 그 유일한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묘사되는 스타벅이 만류하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고래가 무슨 인간을 해할 마음이 있겠어. 고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수심을 이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비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어릴 때조차도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상대가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과하게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소설은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모비딕이 굉장히 큰 고래라는 것,
저 고래 한번 잡으면 명성과 돈을 다 얻겠죠. 그리고 거기서 에이헤브의 다리를 잘라 먹었다는 데모,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대목만 봐도 저는 고전이라는 것이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는 나이가 들어서면 들어설 대로 똑같은 주제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비딕도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모비딕을 가지고 온 이유는 순전히 드라마 우영우 때문입니다. 우영우한테 읽어주고 싶은 대목, 우영우에게 절대 읽어주고 싶지 않은 대목,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 당연히 고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32장, 56장, 57장, 74장, 75장 이런 걸 읽어주면서 고래에 대한 얘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거 해주고 싶고요. 제가 만약 우영우를 좋아하는 준호의 캐릭터라면 여기서 이 70장의 스핑크스 부분은 이렇게 가려주고 읽을 것 같아요. 여긴 읽지 말라고. 거기가 고래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준호 같으면 그 장면 이렇게 탁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해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모비딕을 읽고 나니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른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우영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징이 결국 인간의 어떤 특징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도 타인의 감정을 읽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나한테 더 많이 집중하죠.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쫓고자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를 가진 분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거를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우영우에게 몰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읽어내는 것도 좀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어떤 면을 대변합니다. 선장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일이라는 젊은 선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건과 관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들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였던 거지, 또는 인간은 이런 면에서 나약하지만 이런 면에서 또 위대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깨닫거든요. 그걸 다양한 버전으로 경험해 주는 것이 이야기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줬다면 이 모비딕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16부작 미니 시리즈 보신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